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1.48%,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1.21%,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 플러스 1.04%.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한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공포가 일단 누그러진 것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헝다의 핵심 사업인 부동산 사업 부분을 국유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홍콩 항생지수는 1.19% 상승하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이 페드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곧 임박했다는 신호를 줬지만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드는 전일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2명 늘어난 절반의 위원들이 2022년 첫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2.9%로 반영했고 해당 기간까지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36.1%,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6.5%로 모두 전일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헝다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는 23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자 규모는 2억 3,200만 위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당국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하는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하고 후속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리 FDA가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앞선 FDA 외부 자문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주 대비 1만 6천 건 증가한 35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32만 건보다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IHS 마킷이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60.5로 전월 확정치 61.1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도 밑도는 수치로 5개월 내 최저치였습니다. 또 9월 서비스 PMI도 54.4를 기록해 전월 확정치 55.1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이는 14개월 내 최저치였습니다. 8월 전미활동지수는 0.29로 전월 0.75에서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9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도 21을 기록해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죠.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연방기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급감 영향 지속 등에 상승했는데요.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07달러 플러스 1.48% 상승한 73.3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기술주 중심의 이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기술주인 빵 종목은 정말 모두 다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모두 다 강보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날 1%대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0.23% 상승하면서요. 753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긴다는 보도가 22일 장 마감 이후 나왔었죠. 해당 보도는 이날 장후 거래부터 23일까지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이쯤 주가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약간 반도체 주들도 정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볼까요? 네, 일제히 상승세를 좀 나타냈어요. 엔비디아랑 AMD 같은 경우도 각각 2.47%, 1.70% 오르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도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주 뭔가 관련해서 꿈틀꿈틀 나쁘지 않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클라우드 업체죠. 세일즈포스. 여기 세일즈포스가 큰 상승을 했는데요. 내년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주가가 7.21%나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지난 7월 합병을 마무리한 클라우드 기반 팀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인 슬랙이 기대를 웃도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준 덕에 이 실적 전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세일즈포스는 2023 회계연도 조정 영업마진이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의 설문조사에 예상된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19.2%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별로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요. 다 전체적으로 워낙에 장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어제 이어 또 오늘 이렇게 은행주들도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죠. 3%대 흐름, 정말 금융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무엇보다 또 여기 여행항공 이쪽 섹터 있죠. 여기도 흐름 괜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제장 우리 매우 좋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또 추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봐도 참 좋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 미국 전날에도 에너지주들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엑슨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 매우 세게 움직였습니다. 옥시던탈은 4.52%, 마라톤오일은 5.91%, 대본에너지 7.75% 등 흐름 정말 세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그리고 중국발 공포가 일부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관련주가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제네럴 일렉트릭 주가가 약 4.5% 오르고 중국에 대한 노출이 큰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3.2% 상승해서 이렇게 또 흐름 좋게 이어갔다라는 거. 또 건설기계주인 캐터필러 역시 2.7%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미국장 전체적으로 너무 모두 다 좋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요. 우리 한국장도 오늘 좀 커플링 돼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장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왔는데 오늘 좀
한번 다시금 우리 또 위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시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따 주식 누나랑 같이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